네, 반갑습니다. 런던 투자괴물입니다. 최근에 이제 멤버십 분들과 수익 잘 챙겨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 제가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섹터들이, 최근에 이제 주도주가 돼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또 비트코인 선물도 하면서 수익을 조금 크게 내고 있는데, 영상을 제가 좀 자주 찍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매매를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매매하기 조금 바빠져서 영상을 못 찍는 점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될 파월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 지표 등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은 1.6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 상무부는 이제 어제 올해 2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마이너스 0.6%로 수정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수치인 마이너스 0.9%보다는 개선된 수치로, 다만 이제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침체 구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다만 이러한 수치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 미 노동부가 또 이날 발표한 지난 14일에서 20일 동안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계절 조정 기준보다 전주보다 2,000명 정도 감소한 24만 3,000명 정도로 집계가 돼서 2주 연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제 월가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5만 5,000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파월 연설 이후 더 큰 변동성을 시장이 보여줄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라보뱅크와 이제 손버그 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아직 경제 지표가 확실하지 않기에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좋은 소식이 나타나고 있고, 독일이 캐나다와 그린 수소 공급에 합의를 했고, 25년부터 대서양 수소 공급망을 구축,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게 목표로, 최근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멤버십 분들과 투자 중인 플러그 파워가 아마존과의 녹색 수소 공급 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도 나와주었었고, 그로 인해 국내 수소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같은 경우 태양광 풍력 등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온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된 수소를 말하고,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를 고압, 고온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계질소, 계질수소, 브라운 수소는 이제 갈탄, 석탄을 태운 계질수소, 블루 수소는 이제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포집 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린 수소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전의 기술을 통해 수소와 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손쉽게 변환하여 저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현재는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알아볼 종목은 수소 관련주들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종목은 멤버십 분들과 투자하고 있는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 이제 그린 수소 관련주로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 이제 PEM 방식의 연료 전지를 판매를 하면서 수소 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수소 경제 로드맵 같은 경우 40% 이상 성장이 필요한 상태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 이제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수소 지게차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 쪽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고, 수소 충전소를 공급, 지난해 공급량 대비 40배나 증가된 이제 수소 전해조를 공급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하루에 500톤 정도의 녹색 수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만큼 최근 주가 상승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지지구간, 아래 지지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이 저항 라인, 1차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조금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일단 2차 저항 라인인 이 구간 30달러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거래량도 조금 어느정도 터져준 모습, 음봉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 일단 이 갭을 메꾸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갭을 메꾼 다음에 어디에서 지지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라인이 이 구간 23.17 정도, 이 구간에서 저항 지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이 구간 한 20달러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소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보면서 이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하던지 하면서 흐름을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과도 투자 중이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런 수소 관련주들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저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SPUL셀입니다. SPUL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 전문 회사로 수소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용되는 에너지의 5분의 1 이상을 수소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수소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지지부진할지 모르나 미래 큰 먹거리 사업이라는 건 분명한 만큼 국내 수소 관련주들도 꾸준히 관심 가져보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PUL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조금씩 튀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지만 거래량이 튀면서 이 하락이 나오는 구간은 없었기 때문에 더 다음 지지 구간인 한 24,700원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해서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SPUL셀을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잡으신 게 아니라면은 이 구간 다음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는 이 구간에서도 저는 굳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구간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부터 2만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은 이 구간부터 매집을 해서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이 구간에서 1차 매집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은 한 16,000원 구간에서 또 2차 매수하면서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19,000원에서 18,000원 이 구간을 오면은 그때부터 조금 매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제 연료전지를 공급하고 있고, 공급한 연료전지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도 같이 패키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9년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게 된다면은 연료전지 설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같은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전용 연료 전지 같은 경우 안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설비, 투자 비용도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산업인데, 이러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선두주자에 위치한 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나중에 이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된다면은 충분히 큰 수혜를 받고 종목 주가 자체도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작년 9월 같은 해 이 수소 연료 전지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고, 이를 토대로 자본 확보를 한 후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가 자체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자체도 일단 1차 저항선 구간에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일단 이 구간, 이 갭을 띄우고 상승한 곳까진 충분히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올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전량 매도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내려와서 한 25,000원 구간까지 25,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이때 한번
25,000원 구간에서 매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다 올라왔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더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에 내려왔을 때 잡아서 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그런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멤버십 분들과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뭐 발표가 여러 지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계속적으로 수익 키워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익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런던 투자괴물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